안녕하세요. 노잉 아프리카의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은 넬슨 만델라 동명 자서전을 기초로 했습니다. 영화는 만델라가 타계하기 일주일 전 개봉을 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감독으로는 저스틴 체드워, 만델라 역으로는 이드리스 엘바, 그리고 만델라의 두 번째 부인이자 남아공 민주화 운동의 여성 지도자였던 위니 만델라 역은 나오미 해리스가 연기했습니다. 남아공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이해함 없이 이 영화를 접하게 됩니다. 긴 인생을 영화 한 편에 표현하려다 보니 압축된 내용이 많고 등장하는 사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델라의 전 삶을 다루는 영화이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초반부에 해당되어지는 흑인 저항운동을 살펴볼까 합니다. 아프리카 내셔널 컨그레스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아프리카 국민회의로 알려져 있는 현 남아공 집권 여당입니다. 2차 보호전쟁 전후로 많은 흑인들이 각 주 단위로 연합조직을 만듭니다. 1898년 케이프주에서 사우스 아프리카 네이티브 컨그레스, 남부아프리카 민족회의가 만들어지고 1900년에는 나탈 네이티브 컨그레스, 나탈 민족회의가, 그리고 1912년 1월 8일 블룸폰테인에서 더 사우스 아프리칸 네이티브 내셔널 컨벤션, 남아공 원주민 회의가 결성됩니다. 회의 의장으로는 존 두베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이 선교기지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1910년 백인만의 국가인 남부아프리카 연방이 설립되고 1914년 6월 원주민 토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흑인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7% 땅으로 제한시켜 원주민이 주요 지역의 땅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남아공 원주민회의는 영국과 프랑스의 대표단을 보내 차별성을 알리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한편 광산 노동자 파업을 주도하면서 국내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1923년 남아공 원주민회의는 아프리카 내셔널 컨그레스, 아프리카 민족회의로 개명하고 다른 조직들과 연합을 공교히 합니다. 영화는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당시 남아공 안에 있었던 인종차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은 1923년 원주민 도시 지역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 법안으로 흑인 지역인 타운십과 백인 지역인 도시 간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통행증을 보유하고 통행증이 없으면 도시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1952년 보통 원주민 통행법으로 불리우는 원주민법 수정안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16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의 모든 아프리카인들은 도시에 들어올 때 통행증을 지니도록 했는데 통행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바로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통행증을 제시하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아프리카인이 일주일이면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Pencil says, this is the official method of establishing racial type. The pencil stays in my hair. I'm a black man. Now me? The pencil stays in your hair. You are black and can officially have relations with me. 1949년 제정된 다른 인종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안은 흑백 간의 혼인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했으며 같은 해에 제정된 도덕법은 타 인종 간의 성관계를 부덕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1950년 인구등록법을 통해서 백인, 흑인, 그리고 칼라인으로 인종을 구분하며 본격적으로 인종차별을 가속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흑인과 백인을 구분해야 하는데 여러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연필을 꽂아서 연필이 떨어지지 않으면 흑인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흑인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본격적으로 남아공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그것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 요인으로 1944년 만들어진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청년연맹의 역동성 때문이었습니다. Why are you telling me? Something has to change. How should that happen? Education, hard work, pride. No, Nelson. You can't do it on your own. None of us can. That's me. And that's you. And that's Oliver. And that's Kathy. And each one of us
are too little to do anything. But together, we have the power. 워터 시스루 올리브 탐보, 아흐메드 카스라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민족회의 청년연맹의 창립 멤버들이었습니다. 모두 남아공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활약을 합니다. 이때가 만델라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 요인으로 1948년 시작된 DF 말란의 국민당 정권의 아파르테이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Which is called by an Afrikaans word apartheid. And I'm afraid that has been misunderstood so often. It could just as easily, and perhaps much better, be described as a policy of good neighborliness. 아파르테이드 정책의 이행과 ANC 청년연맹의 창설은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좀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불매운동과 파업 그리고 불복종 운동을 포함하는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합니다. 버스비가 인상된 것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지 않는 버스 보이콧 운동,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불복종의 의미로 백인 전용 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편의시설, 그리고 교통시설에 침입하여 불복종 운동을 전개합니다. 1959년 ANC 안에 급진적 성향이 강했던 아프리카 민족해방파는 ANC와 결별하고 범아프리카 회의로 독자적 조직을 만듭니다. 1960년대 ANC와 범아프리카 회의 PAC는 반통행증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PAC는 샤프빌에서 반통행증 시위를 진행합니다. Thousands gather outside a police station in protest against new laws requiring every African to carry a pass at all times. (3월 21일) 발생한 샤프빌 학살을 통해서 어린이와 여인을 포함한 무고한 시민 69명이 죽고 186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사상자 대부분이 총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등에 총을 맞습니다. 이것은 남아공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샤프빌 학살은 아파르테이드 정권의 잔악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뚜렷이 각인되었습니다. 샤프빌 학살 이후 흑인 저항 운동은 더욱더 거세져 시위와 파업, 폭력은 확산되었습니다. 국민당은 ANC와 PAC를 불법화하고 아파르테이드에 반대하는 수천 명을 구금했습니다. 1961년 ANC 안에 만델라를 중심으로 한 무장 조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장 투쟁이 억압받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 빠른 시일 안에 아파르테이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해 6월 비밀회의에서 격렬한 논쟁 후 ANC는 비폭력 노선을 유지하지만 독자적인 무장 조직을 세우고자 하는 당원들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만델라를 의장으로 세워진 무장 조직의 이름이 음콘토 웨 시주의 민족의 창입니다. 이 조직은 ANC와 공산당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릴리스 리프 농장은 요하네스버그 북쪽 16km 떨어져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음콘토 웨 시주의 본부였습니다. In a tube of a ballpoint pen. The thicker the plug, the more time you've got. Aluminium powder mixed with permanganate of potash. You can get this for washing letters. 당시 무장 활동은 사보타주 공격과 게릴라전으로 진행되었는데 음콘토 웨 시주는 그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보타주란 산업체나 공공기관을 파괴하여 생산과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1961년 12월 16일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여러 도시와 정부에서 폭탄이 터지며 사보타주 공격이 시작됩니다.
8개월간 주로 공공건물과 철도,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사보타주 공격이 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기간 만델라는 6개월간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무장 투쟁 지원을 받기 위해 해외에 체류합니다. 하지만 1962년 7월 남아프리카에 귀국한 지 채 2주가 되기 전에 경찰에 체포됩니다. 만델라가 음코토와 사보타주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고 노동자 선동과 불법적 해외여행을 한 혐의로 구속되고 5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사이 비밀경찰은 1963년 7월 11일 릴리스 리프 농장을 습격하여 가담자를 모두 검거합니다. 또한 경찰은 무기제자, 게릴라 부대 모집과 훈련, 중국과 소련권 접촉, 만델라 개입 증거와 관련된 문서를 대량으로 입수합니다. 결국 역사적인 재판인 리보니아 재판이 시작됩니다. 1963년 10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1964년 6월까지 계속됩니다. 만델라는 재판에서 아주 당당하게 열정적인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폭력적인 정치 투쟁을 시작하고 음코토 외 시주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고 평화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폭력적인 정치 투쟁을 벌인 것은 그 방법을 원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극심한 박해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64년 4월 20일 최후 변론을 합니다. 이것은 남아공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I have fought against white domination and I have fought against black domination. I have cherished the idea of a democratic and free society in which all nations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with equal opportunity. It is an ideal which I hope to live for and to achieve. But if need be, it is an ideal for which I am prepared to die.